이슈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이슈죠. 고민정의 민주당 강령 부정. 제가 진짜 두 번째 이슈 하면서 정말 험한 말 하지 않으려고 방송하기 전에 밖에서 욕을 막 하고 왔습니다. 욕을 막 하고 방송을 해야지 제가 방송 중에 욕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앞으로 고민정이 다음 국회 시작했을 때 4년간 얼마나 또 민주당 안에서 정말 이 뻘짓거리를 할지가 너무 보이죠. 분노가 나 진짜. 정말 분노가. 응? 우리 람보님께서 파란 애기용 마음에 든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우리 파란 애기용. 2024년이 그 용 해잖아요, 용해. 그래서 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 또 용을 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은 정말 얼마나 쉽게 정치를 한 사람입니까? 나는 고민정 같은 정치인들이 정말로 나쁜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형편없는 정치인이 만들어지기까지 이거는 참 많은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선 문재인 정부 때 정말 깜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애를 청와대 대변인 됐다는 거. 아니, 고민정이 뭐가 있어요? KBS 아나운서 하다가 KBS 아나운서 경력 몇 년 조금 있는 거. 그리고 고민정이 뭘 했는데? 근데 청와대에서 대변인 했다는 이력, 그거 하나 가지고 어딜 왔습니까? 어딜 왔어요? 민주당의 텃밭인 광진을로 와갖고 너무 쉽게 초선이 된 거 아니야. 근데 광진을이 누구 자리였어? 추미애 장관이 사선한 곳이야. 사선. 추미애 장관이 그냥 있었으면은 그냥 5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사선 자리에서 5선을 포기하고 5선을 포기하고 광진을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 윤석열 이 검찰 세력들이 검난을 일으키잖아. 검난 일으켜가지고 검찰개혁 앞에 있던 조국 장관 가족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 정부를 막 흔들고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조국 다음으로 검찰총장 법무장관 가는 걸 막 꺼려할 때거든. 꺼려할 때인데 추미애 장관이 다 뒤로 하고 갔어요. 그렇잖아요. 추미애 후보가. 추미애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거기서 5선하면 돼. 5선하고 요번에 6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골 때릴 일이 있냐? 그래놓고 가갖고 사실은 윤석열을 꼼짝 못하게 잡아놓은 거 맞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추미애 너무 과격하다라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욕보이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또 어떻게 됐어요? 국회의장 후보 뽑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재선 이상 새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추미애를 비토했어요. 아니, 오히려 추미애한테 감사해야죠. 이렇게 안정적인 지역구를 버리고 뒤로 하고 윤석열 검난을 막으려고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추미애 장관도 그 아들 문제라든가 검찰한테 얼마나 수사받고 털렸습니까? 털렸어요. 얼마나. 사실 윤석열과 관련해가지고 추장관 제외하고 윤석열이 박범계라든가 조국이라든가 또 그 앞에 누구였죠? 처음 장관? 얼마나 우습게 여겼어요. 지 멋대로 하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있는 1년 동안은요, 윤석열이 마음대로 못했어요.
마음대로 못했다고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지가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아마 추상관이 징계위원회 꾸려가지고 징계한 다음에까지도 만약에 추상관이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 지켰다면은, 그리고 윤석열이 만약에 물러났다면은 지금 바뀌었죠, 정치가, 역사가. 근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상관만 내보내고 윤석열 타려드는 바람에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박상기. 치생규님 감사합니다. 박상기. 그렇잖아요. 박상기가 뭘 했습니까? 조국 장관은 뭐 한 달 있었고, 박상기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박범계는요, 뭐 했어요? 하긴 뭐래, 병신.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윤석열의 이 광기를요, 막을 수 있었다고요. 막을 수 있었는데 아무도 안 막은 거지. 감당이 안 되니까, 겁먹었으니까. 근데 추 장관이 광진구라는 지역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웃기는 새끼들이죠. 그 당시 현역 의원들이 지금 재선 이상 의원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이번에 국회의장의 추미애를 비토한 이유가 뭐예요? 추미애는 너무 과격하다. 추미애는 문제가 있다. 그런 식 아니야. 정말 기가 막혀. 근데 그런 자리에 누가 왔냐면 추미애와 완전 다른, 정말 청와대에서 대변인 했다는 거. 대변인 제대로 했어? 그런 게 와가지고 고민정이가 와갖고 너무 거저먹는 걸로 온 거 아닙니까? 전략공천. 무슨 전략공천이야?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어려운 험지에 진짜 인재를 보내갖고 하는 것이 전략공천이지. 광진의리 험지야? 광진의리 험지입니까? 광진의리 언제부터 험지였어? 광진의리 언제부터 험지였습니까? 그런데 좋았어. 초선은 그렇다고 쳐.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더군다나 당시 당원들이 고민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면은 당원들이 고민정을 한번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총선이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요번에 어떻게 했어요? 단수공천. 단수공천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단수공천이야? 왜? 황당한 거예요. 진짜 어려운 험지에 단수공천이면 이해가 돼. 근데 광진을 거기가 뭐라고 단수공천을 줘. 그래서 고민정은 한 번도 당원들한테 심판을 받거나 평가를 받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당원 무서운 줄 몰라, 고민정은요.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 돼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기가 뻣뻣해져갖고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잘나갖고 지금 재선된지 안다니까요. 제가 광진구 아닙니까? 광진구기 때문에 고민정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가끔 보는데, 이번에도 광진구 시민단체에서 고민정 불러갖고 그 고민정 관련해갖고 그 간담회 같은 걸 하는데,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 지가 대단한 정치인이야, 나와가지고. 지는 재선 의원이고 당 지도부기 때문에 지역 현안보다 더 멀리 있는, 더 좀 장기적인 거를 봐야 되는 사람이다. 그따위 소리나 하고 지까진 게 뭐라고. 그런데 고민정이 기어이 일을 냈죠. 난 진짜 황당해 죽겠어요. 고민정이 딴 데도 아니고 신동아하고 지난 5월 초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종부세를 폐지하면 좋겠대. 종부세를. 민주당이 언제까지 서민정당 할 거냐? 언제까지 서민정당을 표방할 거냐? 하면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좋겠대. 박찬대 의원도 종부세 얘기를 했죠. 근데 박찬대하고 고민정의 종부세 얘기는 완전 다른 겁니다.
저는 박찬대의 주장까지는 충분히 동의하고 이거 필요하다. 이거는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찬대는 뭐냐면 종부세 그냥 폐지가 아니고 1주택자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거기 거주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 집 종부세 그걸 면제해 주자는 거죠. 왜냐면은 그 집값이 아무리 올랐어도 팔지 않으면 그냥 집 한 채잖아요. 나중에 집 팔았을 때 그때야 뭐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무슨 누구 줬으면 증여세 같은 거 줄 수 있는데 최소한 집이 하나인 사람, 집이 2개 이상이면은 어차피 집을 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이 한 채뿐이 없는데 그 집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를 너무 많이 내니까 힘들 수 있다. 더군다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집은 비싸지만 뭐 특별한 수입도 없고 그런데 집이 하나인 사람은 면제해 주자. 이거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박찬대 의원의 이 종부세 면제, 집 하나인 사람, 본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하나인 사람의 집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 주자는 거는 전 민주당이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좀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의힘이 하자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해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실제로. 근데 고민점은 뭐냐면 종부세를 아예 그냥 없애자는 거예요. 아예 없애자는 거야. 아예 그냥. 이게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종부세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가지고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없었죠.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노무현 때 만들어진 게 종부세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 그래 그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지금 종부세가 만들어진 지 20년이야, 20년. 근데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고민정의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기 전에 먼저 민주당의 강령,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강령, 당헌, 당규가 있죠. 민주당이 우선 어떤 정당인지 먼저 이해하자고요. 어떤 정당인지. 나는 고민정의가 민주당의 강령을 한 번이라도 읽은 적이 있나. 내가 봤을 때는 한 번도 강령을 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저렇게 신동아하고 이런 싸구려 천박한 인터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소개할 텐데 그 전에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여러분 먼저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강령 전문입니다. 민주당은요, 강령 전문에 맨 앞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당의 정체성을 딱 못 박았어요. 뭐라고?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러분, 민주당은요, 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이거는 민주당한테 헌법입니다. 헌법. 이거를 부정하려면요, 당을 나가면 돼. 당을 나가면 돼요. 민주당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서민을. 응? 이렇게 뭐 편가르기식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은 부자를 대변하는 당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기득권들, 특권들,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부자들 있잖아요. 그래, 요즘 그냥 부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 부자가 많아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민주당은 아예 강령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인데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계급이 뭐냐? 부자예요. 실제로. 소득이 높아.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소득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참 웃겨. 실제로 보면은 영세민들 있죠. 지금 우리 람보님이 얘기하는데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국힘당을 많이 지지해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소득으로 봤을 때 오히려 고소득층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럼 그 고소득층이 왜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왜 지지할까요? 이 전후 관계를 알아야 돼요. 민주당이 기득권과 고소득의 그런 계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좀 편견하고 많이 빗나갈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고소득층이 서민과 중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당을 그게 옳다고 믿고 지지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세금 많이 내는 거 감당하면서 민주당은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돈 많이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난 민주당 지지 안 할래. 지금 계속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깎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많은 고소득층이 그래 민주당은 나 같은 고소득층한테 세금 많이 내게 하려고 하지만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게 맞는 거야 하면서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요. 그게 인식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고민정이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고소득층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그 고소득층을 고소득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 말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고민정이 하는 얘기야. 민주당 안에는 지지자 중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고소득이. 그럼 정당에서 그들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들을 위해서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이 정신이 나간 년이죠. 이거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 고소득층을요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민주당이 우리 세금 깎아줄 거라고 믿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 가치에 동조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고민정의를 이 천박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박한 정치인이라고. 일단 중요한 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서민과 중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이 많이 있죠.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사회를 실현한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뭐요? 보편적 복지. 민주당은 창당 이래로 한 번도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은 태생부터 처음부터 항상 뭐였습니까? 보편적 복지였거든요. 그런데 황당한 거야. 지난 코로나 때 처음으로 이낙연이가 이재명을 반대하면서 선별적 복지를 얘기한 거예요. 선별 지원을 얘기한 거라고. 민주당은 선별 지원,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편 복지지. 아니, 세금을 낼 때 부자한테 많이 걷는데,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복지를 줄 때까지 차별하면은 됩니까?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정책은요, 돈이 있건 없건, 돈이 엄청 많건 돈이 없건 관계없이 정부로서는 똑같이 서비스와 똑같은 혜택과 똑같은 안전망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걷어요? 차별적으로 걷잖아. 차별적으로.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이 걷고 없으면 조금 걷고 하잖아. 그럼 거기서 이미 민주당의 조세 원칙은 차별이거든. 차별. 돈 많이 걷어? 많이 벌어? 많이 내. 수입이 얼마 없어? 그러면 면제도 시켜주기도 하고 안 매기도 해. 여기서 이미 차별이 있어. 근데 복지에 있어까지 차별을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뭡니까? 보편복지라고 해요. 보편복지.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꾸 말만 나오면은 자꾸 선별복지 말하는 새끼들은요, 민주당의 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도 모르고 지금 정치하는 새끼들이니까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에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때 소득 주도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민들, 노동자들의 수입이 올라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번에 여러분, 그 1분기 때 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했지요. 정부에서 대한민국 수출이 올라갔다 하면서 막 난리 쳤거든? 수입이 올라갔는데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내려갔어요, 요번에. 민주당은 이런 걸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응? 이렇게 딱 자르기는 뭐하지만 기업의 소득 증대가 목적이 아니에요. 중산층과 서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주민 주거권 보장 관련해 갖고 민주당은요 편중된 토지 소유와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토지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종부세예요. 이게 종부세라고요. 아니 내가 부동산 집 내 능력으로 집 많이 가져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돈 버는 거, 이게 무슨 잘못이야?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민주당의 강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토지를요, 이 편중된 토지 보유,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집이라고 할게, 집이라고. 이 편중된,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한 수익, 그 수익으로 경제 왜곡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걸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건 뭡니까? 이런 식의 부동산 수익으로,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수입으로 수입 얻은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수입을 사실은 뭐 환수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적당한 세금을 붙여가지고 그 세금으로 뭐 쓰는 겁니까? 지역 발전, 지역들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종부세의 목적인 거예요. 토지의 공공성. 그래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거. 이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민주당이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는 용어는 안 나와. 안 나오지만 민주당의 강령을 보면은요, 종부세의 정신, 종부세의 취지, 종부세의 의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 구축 파트를 보면요, 시장 경제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주체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는 조세 재정 체계를 구축한다. 계층 세대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누진적 보편 증세 및 조세 지출 제도를 개편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 기반을 확충한다. 부동산 세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개편한다.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게 뭡니까? 집이 한 채밖에 없으면은 종부세를 크게 낼 일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지금 박찬대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집이 하나인데 더군다나 값이 비싸더라도, 집이 하나여도 아주 비싼 집이면 종부세를 내지요. 그런데 집이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고 실거주하면은 집이 비싸더라도 종부세 내지 말자라고, 그리고 완화하자는 얘기도 나왔잖아 지금. 물론 이거 아직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고민정은 모릅니까?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가 있을 때, 이거 여러 채 있을 때 종부세를 매기는 거는 그 투기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기가 만연할 때 집값이 막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돈 없는 서민들, 청년들, 새로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집도 살 수가 없어. 이 교란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교란 때문에 집도 살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거야, 사실요. 그러니까 투기를 억제하는 거죠. 단순히 투기해가지고 쟤 돈 하나 벌었다, 그게 아니죠. 그 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는 거 아니야.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이걸로 사실은 규제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종부세예요. 종부세라고. 민주당의 강령은 철저하게 종부세가 왜 필요한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이라고요. 이게 민주당이야. 강령 이야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 정치에 있어가지고 당원들의 역할. 민주당은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맞선다. 시민과 당원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당원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해 시민 중심 정당을 구현한다. 이게 민주당의 강령입니다. 강령이에요. 예? 민주당은 시민과 당원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당이에요. 그리고 그 시민과 당원들이 그 권력이 꼭 정부입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그 정당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 그게 민주당이에요. 근데 왜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이게 비판하고 지랄들이야? 당원들이 뭔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뭐 압박하느니 말하느니 그따위 얘기를 합니까? 어디 우상호 같은 새끼들 뭐라고 해요? 우상호 뭐라고 합니까? 왜 당원들이 뭔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 여기 감나라 배나라 하냐? 그따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도위원장 뽑는데 당원들이 왜 설치냐? 그러고 있잖아, 우상호 개새끼. 이게 말이 돼? 이 새끼도 민주당의 강령을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새끼인 거예요. 제일 황당한 건 이거죠. 당내 민주주의.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뭐입니까? 내가 황당했던 거는 최근에 국회의장 후보 관련해가지고 어떤 국회의원 새끼가 뭐라고 하냐?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한 정당이다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표하는 거, 투표하는 거, 그게 당내 민주주의래. 미친 새끼. 여러분, 민주당에서 당내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제가 사무리 때 얘기했지만 강령을 보세요. 당내 민주주의란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껏 마음대로 투표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당의 의사결정과 공천 과정에 더 많은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 당원의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강화하는 거, 이게 당내 민주주의예요.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이 당원들 무시하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결하고 뽑고 하는 게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고, 당원들의 권리와 함께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 공천 과정, 여기에 참여하는 걸 보장하는 거, 그게 당내 민주주의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만 딱 보더라도, 강령만 보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당내 분란들 있잖아. 하나는 뭡니까? 아니, 지금 국회의장 선출하는데 아니 왜 당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감나라 배나라야? 지금 보수 언론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끌어다니지 마라, 그따위 개소리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지금 민주당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당내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이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추미애, 더군다나 국민들 여론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추미애라는 거를 이미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당 그 후보 중에서 가장 지지율을 낮았던, 가장은 아니겠지만 낮았던 누굽니까? 이 우원식을 선택을 했어. 그랬을 때 당원이 그러네. 우리는 원했지만 국회의원들께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지들 멋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네.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 개새끼들.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원로라고 하는 유인태 같은 새끼들, 우상호 같은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요, 사실은 아주 반민주당 적인 인물들인 거예요. 개새끼들. 민주당의 강령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그러면 지금 이 강령 내용을 보고 이 고민정이가 요번에 신동아하고 인터뷰한 내용, 이게 5월 24일 날 어저께 방송이 나왔지만, 기사가 나왔지만, 이 인터뷰는 지난 5월 2일 날 한 거예요. 5월 2일 날. 5월 2일 날 한 내용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욕하지 말아야지. 나 2년 얼굴 보면 욕 나올까봐 지금 얼굴을 못 보겠어. 기존 민주당 이념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대요. 종부세 폐지해야. 그 인터뷰 내용 다 보지 않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난 너무 고문정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동아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얘기하니까, 이 고민정이가 뭐라고 하냐, 22대에 들어오는 초선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들한테 고민정이가 한마디 하는 거야. 부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민주당 당원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길이고, 당원 가입을 하지 않는 국민이 훨씬 많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정신 나간 인간 아니에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 다른 목소리 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래. 그치, 국회의원들이야 다른 목소리 낼 수 있지. 여러 가지 목소리 낼 수 있지. 근데 다른 목소리라는 게 뭡니까? 나는 황당한 게 뭐냐면, 다른 목소리라는 게 어떤 정책에 있어갖고 서로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고민정이 말하는 종부세 폐기 같은 거는요, 그냥 정책에 대한 반대 정도가 아니고 당 강령을 완전히 벗어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연들은요, 당에서 나는 다른 목소리 냅니다 할 게 아니고 당을 나가면 돼요. 그냥 당을 나가면 돼. 아니, 민주당은 원래 이런 정당이었는데 왜 이런 정당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왜 이러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종부세 문제에 대해 갖고 종부세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 강화하자 할 수는 있거든. 근데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당을 나가야지, 씨발. 그런 다른 목소리 내는 게 맞아요? 더 웃긴 거 뭐냐? 고민정이 지가 아는 것 같아. 당원들이 고민정을 싫어하는 걸 아는 거지. 왜 싫어합니까? 고민정은 너무 민주당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정을 싫어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에는 당원들이 날 싫어하지만 당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이 훨씬 많대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겠지. 민주당 당원이 500만이거든요. 500만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한 6천만 되잖아요. 5천만 넘잖아. 당원이 많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당원을 무시하는 거죠. 나 웃겨 죽겠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민주당
의원들 다른 목소리 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 잘못하면은 당원들이 문자 보내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당원들보다 당원 아닌 국민이 많아요. 그러고 있어요. 미친년.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할 말이야? 그러면은 당원 말고 국민들 보고 정치하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소속. 무소속 하면 돼요. 당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국민을 상대로 나는 무소속 정치 하면 돼요. 근데 왜 정치는 민주당 와가지고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단수공천으로 한 번 제대로 누구랑 경쟁해보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을 하는 년이 어디서 이따위 개소리를 합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죠. 나는 만약에 고민정의가 이번 총선에서 전에 그 경선이라도 치러가지고 지가 이겼다. 인정해 주겠어. 근데 고민정은요, 당내 경선 한번 치른 적이 없던 인간이잖아요. 한 번도. 경선 한번 치른 적 없는 년이, 그리고 당원들한테 한 번 선택받아본 적도 없는 년이 어디서 이따위 개소리를 합니까? 진짜 열받네. 참아야지. 근데 이 고민정의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알 수 있는 게 요 질문이에요. 고민정한테 정치적 멘토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고민정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어릴 적부터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대. 대답을. 그러면서 자기는 버릇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는 멘토가 없대. 뭐 한마디로 그거죠.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멘토가 없대.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감히 나한테 멘토해줄 만한 사람들, 감히 나한테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 버릇 없는 말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정치적 멘토가 되고 싶대. 나는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존경하진 않아. 내가 누굴 존경해? 난 존경할 사람 없어.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는 멘토는 돼줄게.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민정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정치인이 한 명 있어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거? 나는 멘토가 없다. 나한테는.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준석. 이준석이 이런 말을 했었어, 이준석이. 그런데 솔직히 이준석은 전 되게 싫어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라도 있지.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준석이가 여러분 뭡니까 지역구 지금 최종 가갖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종이 아니고 이준석 지역구가 어디죠? 이준석 나 갑자기 까먹었네. 이준석 지역구가 갑자기 어디였죠? 이준석 지역구가 요번에 당선된 곳이 화성을 가서 당선됐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뭐 후보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화성을은 민주당의 완전 텃밭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준석이가 나가갖고 이긴 거거든요? 그럼 이준석이 최소한 선거에 있어갖고는 능력이 있는 거야. 실력이 있는 거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고민정은 뭐 했는데요, 지 실력으로. 고민정이 지 실력으로 뭐 한 게 있어? 재밌는 질문 이것도 있습니다. 친문. 자기는, 이것도 대단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친문이 아니래, 이제. 문재인 시대는 끝났대. 문재인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친문이라는 거는 그 친문 정신 같은 게 있을 뿐이지, 친문은 없고, 자기가 친문 프레임에 계속 있으면 실패한 거래. 야, 이것도 되게 의외죠? 자기는 이제 친문 아니래요. 문재인 시대가 끝나면서 이젠 뭐 친문의 정신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친문이 아니라는 거지.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그럼 이제 뭐지? 제가 뭐 친문을 막 좋아하고 그건 아니지만 야, 이렇게 근본이 없는 게 있나? 정말 근본이 없구나. 이런 애들이 근본 없는 정치인이에요. 근본 없는 정치인.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나는 이 고민정이가 지역사회와 관련해갖고 정말 무능한 정치인이라는 게, 고민정이 처음 광진을 왔을 때 누구랑 경쟁했냐면 오세훈하고 경쟁했죠. 오세훈하고 경쟁했어요. 그래서 이겼거든요. 근데 그게 고민정이 달라서 이긴 게 아니죠. 고민정 안 하고 딴 사람이 봤으면요, 오세훈을 더 크게 이겼을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정 치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광진을에서.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자기는 지금까지 정치 지금 4년 했잖아요. 수상하면서 관심 끌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실무적으로 오세훈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냥 보좌관 통해서 일했고, 총선 때 오신환 후보가 왜 강진구 지역구 의원이 시장을 한 번도 안 만나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일부러 그랬대. 일부러 그랬대. 그런데 앞으로는 만나야겠다 생각이 든다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 광진구 현역 의원인데 자기가 오세훈 만나면 그게 사람들의 많은 관심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게 괜히 관심 끄는 문제니까 자기는 일부러 오세훈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입니까? 이게 자랑이에요? 아니, 물론 그 지역구 관련해 갖고 실제 행정적인 일은 구청에서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해야 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서울시장하고의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안 만난 게 자랑이야? 근데 얘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는 뭐 그냥 만나면은 관심 끄니까 일부러 안 만난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안 했대. 일부러. 이게 자랑입니까? 진짜 황당한 년이라니까요. 제가 지난번 사무리 때 얘기했는데, 고민정이 요번에 광진 주민연대라고 광진구 시민단체가 고민정하고 이정원 의원 불러가지고 당선자와의 만남 뭐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때 고민정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때 누군가 질문했어요. 응? 지금 광진구청장이 국민의힘이고 현역 의원은 민주당 의원인데 서로 간에 좀 협력이 필요한데 그게 잘 되냐 물어보니까 고민정이 하는 말. 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민정 말했다면 자기는 만나고 싶은데 구청장이 안 만나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만날 수 있게 다리 좀 놓아달래. 그게 말이 됩니까? 현역 의원이 구청장하고 지역 문제를 위해서 만나는 게 구청장이 거부하니까 못 만난다? 그게 말이 돼요?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사실 냉정히 말하면 구청장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아쉬운지 아세요? 현역 의원들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구청장이 아쉬운 거지. 구청장이 아쉽지 왜 현역 의원이 아쉽습니까? 구 발전이라든가 구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현역 의원들이 도와줘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현역 의원들이 입법 과정을 통해서 도와줘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구청장을 못 만나? 가만히 들어오면 고민정은요, 지금 자기하고 정당이 다르면 만나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만나는 거야. 저따위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나와가지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오세훈 만나는 거 너무 눈에 띄니까 일부러 안 만났는데 앞으로 만날게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난 게 자랑이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 내용의 핵심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내용의 핵심. 고민정이 하는 말이에요. 고민정이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너무 천박하고 너무 구역질이 나요. 한번 보세요.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 중도 싸움.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 잘 보세요.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이거 무슨 무시무한 말이에요. 민주당 강령에서 민주당을 어떤 정당으로 정의를 했습니까?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야, 민주당은. 그런데 고민정 뭐라고 해요? 민주당이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거래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미친년. 아,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네.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서민 정당에 민주당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년이 민주당한테 왜 서민 정당만을 추구하네? 그럼 지가 민주당을 들어오지 말아야지. 지가 나가서 딴 당에 가라고 해. 국민의힘을 가든지 아니면 탈당을 하였고 무소속을 하든지. 이게 말이 돼?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집에 들어와가지고 왜 중국 요리를 파냐는 거야. 응? 지금 중국 요리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중국 요리 건강에도 안 좋은데 중국집에 와갖고 왜 중국 요리 파냐? 딴 거 팔아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국집에서는요 중국 요리 파는 게 맞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서민정당이야. 서민의 이해를, 서민과 중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인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민주당한테 왜 서민 정당만을 표방하냐.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자기는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 당내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선 끝나자마자 자기는 사실 그 준비를 했대. 당내에서 이념과 정책 노선 방향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려 했다는 거야. 그럼 하던가. 비겁한 년. 총선 전에 지가 진짜 만약에 지금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얘기 하던가. 지금 대선 끝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치열하게 당내에서 싸움을 하려고 해야 되는 노선 싸움을. 그럼 하던가 진작에. 그랬으면 당원들이 더 강하게 심판을 했겠죠. 저런 년 필요 없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다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개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죠.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대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도 확장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종부세 폐지하는 게 중도 확장이에요? 종부세 폐지가? 이게 맞아요? 중도가 정말 종부세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면 돼. 완화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어. 근데 폐지한다고? 자기의 기본 성향은 뭐냐? 지금까지 정치 노선을 보면은 종부세 9억 원을 깨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래. 자기도 자기는 진보기 때문에 종부세를 찬성하는 사람이래. 그런데 유권자들을 만나본 뒤에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부분에서 제일 화가 나요. 종부세 폐지라든가 찬성이라는 게 무슨 정치 철학이라든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미친년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유권자 만나본 다음에 종부세를 폐지했을 때 내가 얻는 이익, 그리고 종부세를 유지했을 때 얻는 이익. 그 이익이라는 건 선거에서 표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종부세를 이야기하면은 표에 도움이 안 되고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하면은 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거예요, 지금.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게 무슨 대단한 경제 원리라든가 조세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더 득표에 도움이 되냐. 그 얘기하면서 종부세 지금 폐지하자는 거예요. 세수를 늘릴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하재. 진짜 황당한 거예요. 아니, 종부세로 얻을 이익을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못 얻어. 그 세수를 걷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고민하지. 이게 무슨 개소리야? 종부세로 못 거둘 돈을 거둘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민하려면 종부세를 왜 폐지합니까? 종부세를 왜 폐지하냐고요? 종부세로 세금이 들어오는데, 세수가 들어오는데 그 세수를 종부세로 못 얻을 것 같아. 그러면 세수를 늘리는 목적으로 다른 방안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다른 방안을 고민하려면 종부세를 왜 폐지하냐고. 이 정신 나간 년아. 그런데 요 문장에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부자들이 종부세를 많이 낼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자들이 종부세 내는 돈이 만약에 뭐 한 10조다라고 해봐. 10조. 그럼 10조를 앞으로 못 얻어. 그럼 10조만큼 다른 데서 세금을 걷자는 건데, 차이가 뭐가 있냐? 종부세는 소수의 부자들한테 10조를 얻는 건데, 다른 데 걷자는 건 뭡니까? 다수의 사람들한테 걷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딱 국힘당의 논리죠. 국힘당. 보수 언론의 논리. 보수 언론들이 뭐 하는 겁니까? 왜 세금을 자꾸 문재인 정부는 징벌적으로 하냐? 왜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뭐 5%, 3%? 왜 그런 사람한테 많이 걷고 다수 국민한테는 덜 걷냐? 차라리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게 많이 걷어라, 그거거든요. 고민들이 그만하는 거죠. 똑같은 세수인데 종부세로 만약에 세수가 부족하면 그 세수만큼을 누구한테 걷자는 겁니까? 다수 국민들한테 걷자는 거예요, 그냥.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린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의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보수에서는 민주당이 부자들을 싫어하나 봐. 종부세 걷는 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오해가 있으면 그게 잘못된 오해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렇다고 종부세를 없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민주당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대요. 다양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서민 약자를 대변할 사람도 존재해야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고소득층이 많이 지지하니 그들을 대변할 사람도 있어야 한다. 아까 제가 말했죠. 민주당이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인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고소득층에서 많이 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나 고민정이 바로 민주당 안에 있는 고소득층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저들을 위해서 종부세를 없애겠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씨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완전 개무시하는 거죠.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이 지지자들, 응? 소위 고소득층이 민주당을 지지할 때 민주당한테 종부세 폐지해? 그걸 기대하며 지지하는 겁니까? 그걸 기대했으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아니, 완전히 정신이 나간 년이에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고소득층들이 민주당한테, 고민정의한테 내가 민주당 지지하니까 종부세 폐지해 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우리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완전히 부자들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국민의힘 정책을 갖고 와야지, 그때 소리를 납니까? 미친년. 정신 나간 년이지. 막 모욕적이잖아. 모욕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제가 고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 여길 때 나는 고소득이다 하시는 분들, 고민정의 이따위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고민정이 이제 나를 위한 뭔가를 하는구나. 종부세 폐지. 오케이. 민주당 강령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더 이상 서민을 표방하는 정당이 아니고 나같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인정해 주는구나 해서 막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돈 많은 거. 돈 많은 거를 마치 나쁜 욕망처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나쁜 사례라는 거죠. 나쁜 사패. 참 이해가 안 돼. 뭐냐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갖고 싶은 이 욕망 있잖아요. 집을 갖고 싶은 마음 있잖아. 이거를 아주 나쁜 욕망으로 치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버려야 할 욕망으로, 버려야 될 나쁜 욕망으로 생각해서 뭐 한 겁니까? 정책을 폈다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언제 집 갖는 거를 나쁜 욕망으로 했습니까? 정말 나쁜 년이에요. 이 년은 지금 단순히 반명만 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언제 집 갖고 싶은 마음을 나쁜 욕망으로 치부해버렸습니까? 종부세는요, 지금 사람들이 집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민정은 지금 투기가 좋다는 거예요, 투기? 종부세라는 거는 투기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집을 거주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한 채 비싸네? 세금 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주할 집 외에 집을 투기 목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민주당이 언제부터 왜 서민들이, 국민들이 자기 집 갖는 거, 이거를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왜곡을 시켜.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고민정은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에 투기판이 돼야 되는데, 왜, 투기판이 뭐가 나빠? 투기로 돈 벌면 어때? 좀 그런 마음인 거야. 이걸 왜 규제하려고 그래?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무리에서 방송하려고 아까 이제 썸네일을 올려갖고 딱 올려놨거든요. 올려놓고 11시 45분에 방송해야지라고 딱 예고를 했어. 야, 근데 황당한 게 뭐냐면 사무리 예고편이 딱 올라가자마자 방송하겠다고 내가 한 40분 전에 예고를 했거든요. 예고 올라가자마자 야, 이게 지금 사무리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나 봐요. 바로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어. 페이스북에 16분 전. 사무리가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고민정에 대한 비판을 했잖아요. 이렇게 비판하는 썸네일을 올리자마자 딱 얼마 후에 고민정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이거는 거의 뭐 사무리를 인식한 글인 것 같은데 난 이거 보고 더 열받아요. 정신 나간 년. 뭐라고 하냐? 민주당은 이념 정당이 아닌 실용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고민정은 지금 민주당이 20년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추진해왔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이념. 민주당이 지금 이념으로 지금 종부세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난 이런 또라이 같은 년이 다 있나. 뭐라고 하냐? 시장제이면서 필수제인 부동산은 시장제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제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재설계를 해야 된대요. 말 졸라 골 때리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동산을 시장제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하잖아요. 좋게 말하면 투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하고 있죠.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고민정은 시장제, 부동산을 시장제라고 말하는 거고
필수세라는 거는요, 거주 목적으로 사는 부동산 있죠? 그건 필수세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시장제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투자 역할을 하는데 그런 곳에서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이거부터가 웃기죠. 씨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난 너무 골 때려 이것도. 얘가 지금 없는 표현을 썼어 갑자기. 나는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제 필수자라고 쓰는 걸 처음 봤어. 처음 봤어. 그러니까 지가 여기서부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응? 부동산을 가지고 시장제, 필수제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제대로 있지도 않은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지 아세요?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물론 갖고 싶어? 그럼 세금 내. 그 말이거든. 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거 투자를 안 봐요.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우리가 투자를 안 본다고요. 투기라고 해요. 투기. 많은 사람이 다 하지만 이건 투기라고요. 그런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시장제라는 말을 쓰면서 시장제 역할을 부동산이 하는데 투기행위는 근절시켜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투기는 투기인 거예요. 뭐가 시장제야? 필수제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조세부담. 그러니까 집이 한 채인데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부동산세를 완화시켜주자 그 말이거든. 이건 좋아.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난 20년 동안 해왔어. 민주당이 종부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완화했습니까? 여러분 종부세 내기 쉽지 않아요. 집이 한 채라도 집이 한 채인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좋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얘는 되게 문제가 뭐냐면 지가 말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앞에서 말한 건 좋아. 그래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종부세 이거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개정하면서 필요할 때는 완화시키고 필요할 때는 강화하고 하자는 거거든? 오케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현재.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야. 고민정이 말하는 실용이 뭡니까? 나한테 표가 되냐 안 되냐 그거 말하는 거죠. 정말 천박한 년이에요. 천박한 년이죠. 여러분 종부세 재원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정말 나쁜 년인 게 종부세가 어디 사용되는 거예요? 종부세는요 어디에 싸냐?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사용되는 거죠. 지역균형발전. 종부세 이렇게 해서 안 걷었어. 그러면은 종부세로 걷어갖고 그 돈으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 이 지역균형발전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거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실용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뭐가 중요해. 그 지자체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 선거할 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응?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그것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게 할 얘기예요? 이게 할 이야기냐고요, 이게. 황당하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고민정 인연이 또 딴 데 가서는요, 막 지역균형발전 얘기한다고요. 근데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는데 돈이 없이 지역균형발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부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종부세가 지역균형발전에 있어갖고 아주 중요한 재원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거에 대한 답도 없어요. 뭐라고 하냐? 또 이상한 얘기를 해.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만 정의할 수 없다. 선악의 프레임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만 정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민주당이 서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하고 민주당이 약자와 동행 또 약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약자라는 게 꼭 자본의 규모는 아니야. 보통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약자로 규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 돈이 많아도 약자일 수 있어. 그게 하는 거죠. 돈이 많아도 약자일 수 있어. 기업주들도 약자야. CEO도 약자일 수 있어.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나 씨발 지금 말장난하는 거야?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만 정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들이 거의 돈 문제일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부정할 수 있어? 얘는 정말 나쁜 년인 게 지가 시롱시롱 이야기하면서 정말 현실을 외면하죠. 그러면은 자본의 규모, 한마디로 가난하지 않은 약자들은 누구예요? 나 궁금해 죽겠네. 고민정은 지금 무슨 걱정하는 거냐면 가난하지 않아. 돈은 많아. 돈은 많은데 약자들이 있잖아. 그 약자들을 좀 걱정하자 그 말이거든요. 누구 말하는 거야? 누구? 구체적으로. 야 고민정 얘기 좀 해봐. 네가 말하는 애들 누구 말하는 거야 지금? 자본의 규모로 정의할 수 없는 약자. 즉 돈이 많은데 약자인 사람 누구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그런 사람들을 뭐 앞으로 대변해 주자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거야? 정신 나간 년이 있나 씨발. 그런 얘기를 하려면 민주당을 나가야죠. 민주당의 강령은 또 당원 당규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전반에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리고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토지의 이런 뭡니까? 아까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을 좀 정확하게 좀 말을 해야 되니까 당헌당규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편중된 토지 보유와 그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 불평등을 방지하는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그런 거를 위해서 종부세가 필요한 거고. 근데 그걸 부정한다? 좋아. 부정할 수 있지. 근데 부정하려면 너가 나가라고. 왜 한식집에 와가지고 여기는 왜 다 한식이야? 짜장면 없어? 왜 그러고 있어?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집으로 가 그냥. 왜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왜 난동을 부려? 왜 한식 파는 집에 와가지고 여기 왜 짜장면 없어? 라고 왜 지랄하고 있냐고 병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을 누가 말하고 있냐면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잖아. 그럼 국민의힘으로 가 그냥. 왜 여기서 지랄이야?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진짜 제가 방송 전에 오늘 방송하면서 고민정을 막 욕할 것 같아가지고 욕하지 말아야지. 정말 욕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진짜 한 거거든요. 욕하면 또 노딱되면 또 나중에 또 저희 유튜브 19만 되는 유튜브 하나 있잖아요. 그거 지금 수익 창출 안 되잖아요. 뭐 누구를 자꾸 괴롭히는 컨텐츠라고 해서 누가 신고했나 봐. 그래서 안 되거든. 그래서 더 깊이 사물의 라이브는 제가 좀 얌전하게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욕을 안 해? 열받네. 그래서 고민정은 지금 우리가 종교처럼 종부세를 민주당이 꼭 종부세를 주장해야 돼? 꼭 주장해야 돼. 꼭 주장해야 돼요. 20년간 민주당이 종부세를 이렇게 말해온 거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싫으면
너가 나가면 돼, 그냥 무소속으로. 그냥 당원도 무시하잖아요. 당원보다 당원 아닌 국민이 많다잖아. 그럼 그 국민들 보고 정치해, 나가갖고 무소속으로. 왜 민주당에서 지랄이야? 앞으로 4년간 이 고민정의가 민주당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분란을 일으킬지. 좋아하겠죠. 고민정 같은 애들 말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근데 조중동이 얼마나 또 받아주겠어요. 진중권처럼.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제 진중권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당장 요번에도 인터뷰 누구랑 한 겁니까? 신동아야, 신동아. 신동아. 한결의 경향이 아니라고요. 신동아라고. 그거부터가 웃기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화가 나고요.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